자, 지금 폭락장 손절을 해야 되나 끝까지 버텨야 되나 마음도 힘드시고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제 주변에서도 주식이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제가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나중에 다시 고점을 찍을지, 삼성전자로 예를 들자면 나중에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10만 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30년이 지나도 다시는 찍지 못할 고점인지 절대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전에 항상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찍겠지. 시간이 5년, 10년 지나서 결국에는 찍어주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역시나 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코스피 몇 개 종목들 보면 10년, 20년 물려도 절대 본전 회복 안 되는 그런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종목이 과연 역사적 상승장이 찾아와서 본전 탈출 기회가 나올지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회복 기회를 주지 않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설명한다면 사기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TV 틀어서 채널을 넘기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종목 상담하는 거 보면 저는 참 답답하고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좋은 말 듣고 싶고 또는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말을 듣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에 종목 상담받는 마음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작했을 때 이 원칙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상담해 주시는 그분들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미적분 모른다고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미적분 좀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목 상담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재산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증권사를 차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은 어떻게 버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확률과 대응하기 쉬운 자리, 수틀리면 바로 끊을 수 있는 자리,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저도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매매를 할 때마다 전재산 끌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미수 몰빵만 하고 다니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기 찍혀있는 4,400, 7,700, 1억 1,000 이게 딱 제 그릇의 최대치인데 여기서 몇 년 동안 그릇이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금액을 확 높여버리면 매매를 성공시켰을 때는 짜릿하겠지만 매매를 실패했을 때는 머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멘탈 관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에 여기서 함부로 금액을 늘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인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내 판단이 틀릴 경우에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되 그 손절은 판단 미스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는 벌금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에 대한 저의 생각은 자신이 감당 가능한 정도까지만, 감당 불가능한 매매는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손절은 초기에 해야 됩니다. 저도 초기 손절을 놓치면 그 뒤부터는 물려가지고 버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1월에 손절을 못했더라면 1월에 황금선 깨고 다시 회복 못해주는 순간에서 못했더라면은 일단은 이 하락 구간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간 채로 이 하락을 맛본 다음에 일단은 주가가 반등해서 또 횡보하게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횡보하다가 그 다음 계단으로 내려갈 때, 그 다음 계단으로 내려갈 때 그 초기에 손절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1월에 초기 손절할 기회가 있었으며 여기서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서 이제 코스피가 다시 반등하냐 반등하지 못하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 좋지 않은 것이 쌓여왔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바닥을 낮춰버리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한금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시간도 많고 뭐 딱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에서 힘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 박스권에서 하단입니다. 하단을 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또는 깨는 초기에 그 초기에 손절을 했어야 됐고 여기서도 손절을 못했다면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냥 멍 때리고 바닥을 기다리냐 여기서 끊어내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저라 하더라도 지금 손절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초기 놓치면 저도 한 종목당 막 마이너스 20-30% 찍힐 때까지 당연히 아무것도 못할 것이며 뭐 끝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신이 감당 가능한 정도까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이 나올지 계속 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횡보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다 자신이 감당 가능해야 되는데 이 감당 가능한 정도는 당연히 돈입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매매 원칙 중 하나인데 저는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는 거래정지 상장 폐지만 빼고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면 이 종목이 잘못되면은 상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디까지는 내려가겠구나. 그 내려갔을 때 손실이 만약에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버린다면 내가 이 반토막에 대한 손실금을 버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 지금 증시로 따진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서 지난 하락처럼 끝이 날지 아니면은 제가 2008년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올지 당연히 알 수가 없으며 좋은 상황은 잠깐 하락하다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인데 그 좋은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방금 설명드린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열어두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며 열어뒀을 때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며 만약에 그 돈이 뭐 빚을 냈거나 도저히 감당 안 되고 내가 이걸 말아먹으면은 도저히 뒷수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거나 딱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스트레스 참 무서운 겁니다. 성질 버리는 건 기본이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이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다시 되돌리기 힘든 길을 걷게 판단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타라서 당연히 이런 초기에 빠른 손절이지만 손절이 아니라 그냥 한 5년, 10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랑 똑같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5년, 10년 끌고 간다 하더라도 딱 감당 가능한 수치까지만 무리해서 빛을 낸다거나 내가 만약에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와가지고 되돌리기 힘든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조절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장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락장이 끝나면 반등장, 상승장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빚만 내지 않고 자신이 감당 가능한 그 위치를 안다면은 단타들은 초기에 손절을 하겠지만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분들, 그 감당 가능한 수치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을 것이며 결국 이 하락장에서 손절을 하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냐도 자신이 조절했던 금액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초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초기 구간이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다가 그 박스권 하단을 힘없이 깨버릴 때 눈치를 채고 초기에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를 놓쳤다면 저라도 그냥 그대로 얻어맞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런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또 다음 계단을 낮출 때 초기에 손절을 해야 되며 이 손절은 1월에 기회 그리고 최근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는 260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2600에서 단숨에 24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손절을 놓쳤더라면은 그대로 물려가지고 다시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거나 다시 이런 박스 모양의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예전처럼 V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걸로 목표를 두거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이며 이렇게 초기에 놓쳤다면은 그 뒤부터는 자신이 감당 가능한 금액 싸움입니다. 지수가 진짜 최악이 되어가지고 막 여기까지 빠져도 충분히 이 금액으로는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적당 수준에서 조절되고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버티는 것이고 여기서 혹시나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에 오르고 내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경험과 확률로 인해서 매매를 결정 지으면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하는 거지. 저는 매매해서 승률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못 나올 때는 40%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는 7, 80%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5, 60% 다시 대상승장이 된다 하더라도 승률은 70%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승률이 좋진 않아도 잘 조절하고 감당 가능한 부분에서만 거래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